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신랑학교 이 시리즈를 부활해서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국제결혼에 성공한 케이스, 그리고 결혼 후 본질적인 접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제결혼 업체를 할 때 저희 고향에 현대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형제지간에 찾아와가지고 국제결혼을 부탁을 하시는데, 이분이 나이가 당시에 48, 그리고 신부가 19살인가 그랬어요. 당시에는 뭐 그렇게도 했었는데, 원래 나이에 맞춰서 30대 초반의 여성과 매칭을 해서 카카오톡을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여자를 만나보니까 좀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으로는 어느 정도 이상적인 조합인데 뭐 신부 외모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반려를 하고, 제 아는 지인의 조카분을 소개받아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신부가 키도 크고 예뻐. 그리고 액면으로 봤을 땐 한 2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물어보니까 나이가 19살이래. 그리고 자기는 부모님들이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근데 나이가 차다 보니까 이제 시집갈 때가 돼서 이모한테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신랑님이 생각할 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한 29살 차이 나면 많이 나죠. 부담스러워 했는데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하고 신랑하고 했던 얘기가, 가서 사람을 보고 사람이 괜찮으면 하자. 그렇게 해서 베트남에 넘어가서 처갓집 가서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딸 아들 낳고 잘 살고 있고, 제가 그 신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진정성은 딱 하나였어요. 자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 집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자기는 아이 돌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집에서 아이 키우겠다. 딱 그러고 결혼했는데, 솔직히 지금 한 6년 됐는데 그래도 현대자동차 하면 연봉이 꽤 세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고, 또 지금은 형수님이 된 그 당시의 신부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와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좀 심심하긴 하지만 자기는 남편 잘 만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그 신랑분은 신부의 사람 됨됨이, 가족끼리 화목한 거, 그리고 소개한 사람의 소개 신뢰도가 높은 거, 이런 걸 보고 하셨죠. 그리고 신부님은 신랑이 좀 나이가 있어도 다정다감하고 자신을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거고, 이 신부는 태어나서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우리 형수님. 그래서 남자 소개받고 그냥 그 남자한테 올인한 케이스죠. 우리 형님 입장에서는 29살 차이 나이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사람 됨됨이나 부모님의 성품이나 또 집안 분위기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했고, 이런 케이스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찾아보면 주변에 종종 있어요. 저도 이 케이스가 모티브가 돼서 베트남 국제결혼 중매를 권장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면 일단 결혼의 목적에 충실한 여자를 만나는 게 우선이란 얘기를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 결혼의 목적이 충실하다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가족이 되고 가족에 대한 헌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됨됨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신랑들이 이런 부분을 뭐 당연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베트남 신부가 잘 꾸미고 자기 치장을 잘해요. 그러면 그런 갖춰진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결혼 생활에서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혼했는데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몸치장,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결혼 생활을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또 한국 남자들이 결혼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국제 결혼하고 예쁜 여자 만나서 주변 남자들한테 결혼 잘했다고 칭송받는 것과 막상 한배 부부가 돼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고 한배 모임에서 결혼한 기혼자들이 보는 결혼 잘했다는 상당한 간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사람을 보실 때 사람 자체를 봐야 돼요. 이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결혼을 할 때는요, 신부도 중요하지만 집안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부의 됨됨이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인 장모가 어떤 생각으로 딸을 국제결혼 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대부분 국제결혼 하는 사람이 나이가 40대가 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그냥 몰랐다고 면피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 해서 업체 핑계대고 업체를 탓하고 이런다고 해서 뭐 현실이 바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현명하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을, 그런 능력자에게 조언을 구하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업체들 중에 그림 장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남자들이 혹하기 쉬운 프로필로 매칭을 하고 그런 결혼을 시키는 거를 그림 장사라고 합니다. 국제결혼 시작한 지 한 3년, 5년 안 된 그런 업자들이 이런 그림 장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그림 장사 하는 사람의 그런 사진 작업, 그러니까 여자 프로필로 결혼을 시키는 그런 결혼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으로 여자 소개하고 어떤 조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가 없는 것은 분명 그 자체로도 리스크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국제결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 그대로 결혼에 반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 로망과 현실에서 또 어떤 소개하는 사람의 그 신뢰도에 따라서 결혼이 좌우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국제결혼 신랑학교, 결혼에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